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포커스 진행의 백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조금 생소한 분야인 경매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이현정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처음 뵙는 만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컴퍼니의 이현정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가르치는 경매 전문가이고요.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분들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께서는 원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공인중개사도 가르치고 이 경매 시장에도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네.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는 불인이었어요. 아유, 그때는 저와 네, 똑같으셨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전업주부로 8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온 게 보험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오.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맞벌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막둥이 셋째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때 새 아이를 그냥 이렇게만으로는 도저히 다 가르치고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이 없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사방으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만난 게 경매고요. 네. 경매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났다. 네. 네. 제 동생이 먼저 경매 강의를 듣고 왔고요. 오, 네. 아주 간단한 강의였는데 네. 그 강의 듣고 언니 이런 게 있어. 너무 신기해.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동생 따라 경매 강의를 듣게 됐어요. 따라가서 더 유명해지셨다. 그리고 3주 만에 네. 처음 경매 입찰에 도전을 하고요. 오. 그 첫 낙찰을 2달 만에 받게 됩니다. 어머. 그렇게 해서 네.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대표님께서는 바로 이걸로 유명세를 치르고 계시죠. 이 3년 만에 무려 21채 집주인이 되셨다고요? 이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첫 낙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달 만에. 원래 돈 벌려고 한 경매였는데 당연하죠. 근데 제가 낙찰을 잘못 받았어요. 낙찰을 잘못 받으셨어요. 네, 낙찰 네. 받아서 바로 팔려는 마음이었는데요. 네. 바로 팔 수가 없는 물건을 받은 거죠. 바로 팔 수 없나요?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닌 네. 거예요. 1층에다가 10년 된 32평형 아파트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래서 바로 팔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돈이 없이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보증금을 하고 네. 들어갔는데 이제 결국 이사를 다시 들어가게 됐더니 제가 살고 있던 전세금을 빼서 네. 또 새로 낙찰받은 집에 대출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 대출금에 제 전세금을 합했더니 오히려 3천만 원의 종잣돈이 이제 생겼어요. 이 돈으로 저희 집 이제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내야 되고 네.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다 돈이거든요. 네. 네. 저희 집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경매를 하게 됐고요. 이제 알았어요. 어떤 물건이 팔리는 물건인지. 네. 25평형이고 기준층이고 수리가 싹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달아서 2건을 바로 네. 낙찰을 받았는데 와. 2달 만에,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매도가 됐어요. 오, 진짜 빨리 된 거네요. 네, 내놓자마자 바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3천만 원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와, 대박. 네. 근데 제가 그때 세금도 몰랐어요. 불인이었기 때문에. 세금 얘기가 살짝 불안해지고 있어요. 네. 2달 만에 매도를 했으니까 네. 당연히 중과세. 당시에 이제 50% 중과세였어요. 50%나. 네. 1,500만 원은 세금을 내는데 어찌나 아깝던지 어떻게 하면 이 그쵸. 세금을 좀 안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네. 2년 동안 보유하면 이제 일반 과세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바뀌었죠. 아, 바뀌었겠죠. 네. 네. 세금 체계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보유를 하면 일반 과세, 그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21채의 물건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뭐 DSR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미 그때 DSR에 차서 그때부터 네. 더 이상 주거용 물건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어. 그래서 상가, 토지 이렇게 물건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경매가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저 같은 불인이 혹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경매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저희도 경매를 할 수는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나 하실 수는 없어요. 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네. 또 아니다. 몇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잖아요. 네. 경매라는 것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법원 하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도라는 과정이 있어요. 네. 명도는 뭐냐?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세요라고 말씀하는 게 명도예요. 그래서 명도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낙찰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해야 네,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용기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용기가 네. 있으신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실 돈의 크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네. 한 번에 이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입찰을 그렇죠. 한다고 해서 네. 바로 낙찰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처럼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네. 내가 어쨌든 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을 조금 타파해두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경매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팁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저 네. 여행 꽤 좋아하는데. 아, 그럼 네. 잘하실 거예요? 아, 저도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단연간 이렇게 경매를 하시면서 쌓은 비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정도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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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가 어떤 물건 할 건지 아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찾으셔야 되고요. 네. 그 물건을 경매 사이트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사전 답사로 이 물건이 최근에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법원에 입찰을 가셔야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다 하나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과정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네.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으네요. 근데 무엇보다 경매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경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좀 짚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